지금 일본에서 쌀값이 급등하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대형마트는 쌀 물량이 바닥나고 편의점에서는 간편식 도시락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쌀 생산은 전년 대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급된 쌀이 약 19만 톤 정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는 비축 중인 쌀 19만 톤을 방출하는 긴급 조치를 내놓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산 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시카리보다 맛이 뛰어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산 쌀을 직접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의 후기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일본인 여성의 한마디가 현장을 뒤흔들며 한국산 쌀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생생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츠네 미즈키입니다. 도쿄에서 식품혁신 분석가로 일하고 있으며 쌀 재배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쌀은 제 삶과 우리나라 문화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일본 내에서 쌀 가격이 갑자기 오르고 있었고 시장에 쌀이 부족해졌어요.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고 저는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소식을 곱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쌀 가격이 치솟았고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비축해둔 쌀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평소에 제가 익숙했던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쌀 한 그릇의 풍경이 이제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불안정해 보였어요. 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필수적인 것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쌀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우리 전통과 농부들이 쌀을 기르기 위해 보여준 정성에 대해 언제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전통적인 방법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쌀밭에 안정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저는 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채 꼭 답을 찾아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전통적인 쌀 재배법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혁신적인 농법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는데 한국은 현대 기술로 잘 알려진 나라라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요? 그곳은 아마 매운 음식과 첨단 기기에만 관심이 있을 거야. 쌀 재배의 기술은 잘 모를 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에 대해 다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한국의 방식에 정말 특별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매일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출근할 때 저는 늘 생동감 넘치던 쌀 가게와 작은 시장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많아 보였고 선반 위의 쌀 포대들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분명 쌀 위기가 소상인부터 우리 같은 일반 가정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창밖으로 별들을 바라보며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화만이 우리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도 제 심장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 미래를 지켜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으로 뛰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보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배움의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그것들을 우리 전통 방식과 비교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더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쌀, 우리의 유산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눈을 감으면서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광활하고 황금빛의 쌀 논들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쌀이 다시 한번 강인하고 안전해지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다가올 길이 험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용기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존하는 문제였습니다. 제 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 마음속에 불타는 의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쌀을 구하고 전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에 답을 찾아내기 위해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까지도 바라보면서라도 그 해답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뜻밖의 전환점을 맞았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도쿄에서 보통처럼 바쁜 아침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쌀 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열심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담당 매니저님의 차분하지만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츠네, 저희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한국으로 가셔서 그들의 최신 농업 기술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우리 전통 방식을 믿어왔고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매운 음식과 화려한 기기에만 관심이 있을 거야. 쌀 재배처럼 힘든 일은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접 내려주신 임무를 받고 나니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고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첨단 기술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크게 주목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쌀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짐을 챙기며 상상도 못했던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서류를 2번 세어 확인하고 짐을 싸며 한국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목록에 적어두었어요. 동시에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산들바람과 다양한 땅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비행기가 한 마일씩 날아갈 때마다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롭고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분주했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절한 안내자가 저를 맞이해 호텔로 데려다 주셨어요. 차를 타고 도시를 지나면서 활기찬 거리, 알록달록한 간판, 분주한 모습의 사람들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호텔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임무에 대해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지 새로운 농법 아이디어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의 편견에 도전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려면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곳은 자체의 풍부한 전통과 현대의 혁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조명이 어둑한 가운데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저는 첫 흥분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것이 쌀과 발전에 대한 제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화창하고 시원한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새로운 풍경과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고 제가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근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말 덕분에 바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형형색색의 밝은 간판과 장식들을 보았는데 덕분에 그곳이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상쾌한 향이 났고 익숙하지 않은 안내 방송 소리도 차분하고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연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매운 음식과 화려한 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 나라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착 홀에서 한 친절한 안내원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안내원님의 부드러운 말투와 명확한 지시 덕분에 저는 호텔로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저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전통시장과 함께 어우러져 서 있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분주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이동하면서도 서로에게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도시가 생동감과 희망으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차 창밖으로 정갈하게 늘어선 나무들과 밝게 빛나는 가로등, 그리고 지역 특산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로비에는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연상케 하는 단순하고 우아한 예술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체크인은 순조로웠고 직원분들이 진심 어린 친절로 맞아주셨습니다. 제 호텔 방은 아늑했고 저녁 불빛 아래 반짝이는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도쿄에서의 평소 생활과는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신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주변 동네를 간단히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길가에는 작은 식당과 가게들이 즐비하였고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고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벽화를 배경으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공동체와 배려를 이야기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한 길거리 상인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원래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임무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단지 현지 문화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상인님의 미소와 갓 지은 음식에서 나는 향기가 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간단한 식사를 즐기며 저는 내일 다가올 바쁜 하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스마트 농장을 방문해서 한국의 현대 농업 기술을 배울 예정이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제 마음은 이미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과거의 믿음을 뒤엎는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저는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러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 부드러운 순간에 저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새로운 농업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발견하게 해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고 저는 다가오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배워가며 탐험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 스마트 농장을 방문할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곳은 제가 책에서만 들어봤던 곳인데 최신 기술로 쌀을 재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노트북 한 권을 들고 호텔을 나서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의 도시는 아직 고요했고 거리도 깨끗하며 한적해서 모든 것이 차분하고 맑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 농장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논밭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대신 이 농장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곳곳에 큰 스크린들이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마치 로봇처럼 보이는 작은 기기들이 쌀밭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드론들이 밭 위를 날며 부드럽게 작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농업 방식에 놀랐습니다. 입구에서 한 친절한 안내원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신 기술이 어떻게 쌀을 정성스럽고 정밀하게 재배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필기를 하며 그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안내원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쉽게 전달되어서 모든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농장이 센서를 이용해 토양, 수분, 그리고 쌀, 식물 주위의 온도까지 점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센서들이 보내는 정보는 컴퓨터로 전송되어 언제 밭에 물을 주거나 영양분을 추가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컴퓨터는 마치 두뇌처럼 스마트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식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하도록 관리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경이로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옛 방식을 바꿔서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장 내 큰 건물 안에는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크린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쌀 식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간단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스크린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밝고 다채로웠습니다. 마치 농장이 살아 숨쉬며 관심 있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안내원님은 이 정보들이 농부들이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의 간단한 시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쌀을 심고 물을 주며 수확까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가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안내원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두 상세히 답해 주셨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농업을 개선하려는 그의 열정이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그 덕분에 저도 우리나라에 어떤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농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 과정이 환경을 생각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논밭은 정갈하고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시스템의 각 부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대 기술이 농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서 저는 농업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설렘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슴이 벅차오르며 저는 일본에 있는 동료들에게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쌀과 문화의 밝은 미래를 향한 큰 걸음임을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제 안에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왔었죠. 일본의 전통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보낸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지역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농장은 전에 본 스마트 농장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저마다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민서라는 친절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민서 농부님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인내심 있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정성스럽게 가꾼 쌀 논을 걸으며 자신의 인생과 쌀 농사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서 예를 들어 간단한 센서를 사용해 수위도 체크하는 방법을 썼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따뜻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 농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전의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농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서 농부님께 민서 농부님, 이런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게 쌀의 맛을 바꾸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농부님은 다정하게 웃으시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술 덕분에 작물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서 우리 쌀은 예전보다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역 전문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가족 농장의 사진을 보여주시고 전통 한식을 소개해 주셨으며 현대 기술 덕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전문가분들께서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데 매우 신나 보이셨고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게 되셨나요? 전통과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같은 질문들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미소와 함께 늦은 밤까지 이어진 노력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잠시 휴식 시간에는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센터를 방문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열정 가득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가족 농장을 번창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제가 이 임무를 시작했던 이유, 즉 우리 쌀 비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가득 안고 떠났습니다. 예전의 모든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한국의 농업 기술과 그곳 사람들의 따뜻하고 혁신적인 정신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화가 인생의 당연한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전에 있던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전통 위에 현대적인 도구를 더해 발전시키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에 오늘의 생각들을 적으면서 제 마음은 더욱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매운 음식과 최신 기기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열정, 그리고 빛나는 혁신이 있는 땅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훈들을 일본에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는 이 변화를 제 일과 삶 속으로 꼭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며칠간의 배움과 새로운 경험을 거친 후 저는 우리 쌀과 국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설렘과 결의가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아이디어와 희망으로 가득 찼고 여기서 한 일이 우리나라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도시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든 하늘을 보며 제가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생각했어요. 빛나는 스크린과 하늘을 나는 드론이 있는 스마트 농장을 기억했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에게 자신의 논을 소개해 주신 민서 농부님의 말씀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든 세부 사항들이 제게 큰 사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는 작은 회의실에서 여러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옛 농법과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한 전문가께서는 각 식물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다른 분은 매일 쌀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답변을 들으며 한국은 단지 최신 기기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옛것과 새것 모두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는 곳임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이 소중한 배움의 내용을 꼭 집에 가지고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에는 한적한 지역 공원의 평화로운 길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옛 시절을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은 신기술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작은 종이 연을 들고 뛰노는 모습에서 웃음소리가 퍼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는 매일 새로운 날이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위에 미래 세대가 쌓아 올릴 것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귀국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만난 친절한 안내원들, 열정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매일 열심히 일하는 소박한 농부들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연함과 희망의 공통된 실타래로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지혜와 오늘날의 혁신을 결합하면
우리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일본에 돌아와서 제 일은 새로운 목적을 띠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동료들과 지역 농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현대적인 도구들을 활용해 오랜 시간 검증된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 보고서에는 알록달록한 사진들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해 배우는 모습에서 농부분들의 눈에 반짝이는 불꽃을 볼 때마다 저도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낍니다. 매일 변화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통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다면 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본의 쌀이 언제나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모두가 함께 우리 유산을 소중히 가꾸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부분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공유할 때마다 마치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아요. 그 불빛이 점차 불꽃처럼 커져 한국과 일본 양국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옛것과 새것을 모두 포용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협력과 혁신, 그리고 전통에 대한 깊은 사랑 위에 쌓인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미소 지으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